삼국지 군웅들의 아버지라 하면 저는 장각을 꼽습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조정의 지방 장악력이 붕괴됐고 그 황건적의 패잔병들이 군웅들의 인적 자원으로 흡수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황건적의 난을 낳은 즉 군웅들의 조부가 있어요. 바로 영제입니다. 장각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술쇼로 신도 수십만을 모았느냐? 백성들이 탐관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장균이 올린 상소에 이런 내용이 잘 담겨 있죠. 그리고 그 탐관들은 그 영제의 그 메간매직 프로세스에서 기인한 게 큽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영제에 대해 탐구해 봅니다. 참고로 역시 한 오랜 구독자분의 요청입니다. 영제의 이름은 괭, 기주 하간국 출신입니다. 하간은 바로 역현, 즉 이후에 그 역경루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제 유갱은 원래 황희 계승서열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대로 하간왕의 계보였습니다. 그 하간 효왕, 유계의 증손자다 되어 있어요. 즉 기주 지방의 한 왕작이나 유지하는 그런 집안이었다. 그 왕작조차도 장손한테 돌아가니 유갱의 직계는 해독정후, 즉 후작만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하간왕의 왕작도 서열이 밀리는데 어찌 황제가 되었느냐? 당시에 재밌는 정치 상황 때문이에요. 환제가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당시 황후가 두묘였는데 그 여성치고는 이름이 전해지죠. 이 두묘가 환제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두묘는 환제가 죽자마자 바로 환제의 애첩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황제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황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환제가 죽었으니 두태후를 알 수 있죠. 이 두태후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두무입니다. 그 탕류와 청류 중에서 탕류를 또 척당, 환당 이렇게 구분하죠. 척당, 즉 외척당의 선두주자가 바로 두무예요. 이 두무가 당시 황관들 그리고 원시일과 같은 유력자들 그 진번, 유숙 등과 손잡고 유갱을 추대합니다. 계승서열 높은 애를 추대해버리면 말 안 듣고 골치 아플 수 있죠. 그래서 사서에서는 그 택현을 했다 되어 있어요. 종실에서 똑똑이가 누가 있느냐? 그 하간의 유갱이가 똑똑이다. 약간 우리 조선 말에 강화도 깡촌에서 나무나 캐던 이원범을 데리고 와서 왕을 시킨 거랑 비슷한 스토리라 보면 됩니다. 물론 철종 이원범은 택현이라기보다 그 혈통적인 정통성은 있었어요. 암튼 영제는 외척 두무, 중상시 조절 그리고 그 외에 이들의 협조하는 대신들에 의해 다음 황제로 세워지니 이때 영제의 나이가 12세였다. 참고로 이때에는 그 황간들의 힘이 그리 세진 않았어요. 오히려 두무, 유숙, 진번 이 3인을 3군이라 했는데 얘들이 더 셌습니다. 왜냐면 당시 영제가 즉위는 했지만 어렸기 때문에 두태후가 대리청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두태후의 부친이자 대장군 두무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죠. 이때 노식이 두무한테 충고를 합니다. 두무가 교위 신분이었다가 환제가 죽고 대장군에 오른 거거든요. 야, 네가 무슨 공을 세웠다고 그리 높은 자리에 오르냐? 자중하고 몸조심해라. 그런데 진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사양했다 되어 있어요. 다만 진번은 권력 욕심은 확실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묘를 황후로 추천해서 밀어준 게 바로 진번이었어요. 두무와 진번은 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황관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그 황문에 있으면서 아첨하는 겁니다. 황문이라 하면 황제의 집, 즉 황제를 측근보필하는 거예요. 당시 두태후, 그 두묘 주변에서 황관들이 아첨을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탕류 내에서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어요. 두무와 진번이 황관들을 제거하려 하였다. 이에 일식이 있을 때 황관 저놈들 놔두면 나라 망친다. 봐봐라, 일식이 일어났다. 그러나 태후 두묘가 안 된다 했다. 대대로 황관들이 있어왔고 죄도 없는데 그럴 필요가 있냐. 이에 중상시 조절을 비롯한 황관들이 위기를 느끼고 반격을 합니다. 모반을 빌미로 두무를 제거하기로 하는 거죠. 참고로 이런 양상이 나중에 하진 때도 되풀이됩니다. 이때 영제가 12살이었는데 칼을 들고 나갔다 되어 있어요. 뭘 알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당시 두태후가 영제의 유모도 곁에 두었다. 그 어린 영제를 조종하려고 한 거예요. 두무도 이 소식을 듣고 황문이 모반했다, 서로 모반했다 하면서 개판이 난 겁니다. 이때 호흉노 중랑장 장관이 입주했는데 자초지종을 모르고 황관 편을 들어버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초지종을 모른 상태에서는 일단 황제의 신변을 차지하고 있는 쪽의 편을 드는 게 맞긴 맞죠. 참고로 이 장관은 동탁의 은인이에요. 사실 동탁이 이 장관 때문에 출세를 하게 된 겁니다. 동탁이 장관 밑에서 처음으로 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장관이 동탁 저런 놈인지 몰랐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동탁이 은혜를 갚으려고 비단 1000피를 보냈는데 안 받았다 되어 있죠. 암튼 이 장관의 병건이 투입돼서 두무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관들이 요직과 자기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당시의 대신들이 이를 보고 기가 죽었다 되어 있어요.
이 판을 영재가 주도했다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추대된 12살짜리 꼬마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없어요. 그 얘가 영재가 13세일 때 2차 당고해금이 발생하죠. 영재가 이걸 의아해했어요. 중상시 조절한테 당인이라고 하는 쟤네 나쁜 사람들 맞냐? 왜 조져야 함? 물어보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 이런 거 따질 만한 식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영재는 이후에 나이가 차고 친정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정의 시작이 한나라에게는 비극이었죠. 먼저 내조의 황관무리들을 대놓고 중용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한부터 진까지 이어지는 삼국지를 헤게모니 다툼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삼국지가 있거든요. 황제, 상서대 대신들, 외척, 그리고 황문, 즉 내조. 이게 플레이어들인데 영재는 황문, 즉 황관들을 기용해서 신하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위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조 때 나름 신권 정치를 했죠. 본인부터가 승성으로서 신하니까. 그리고 조비 때 황후와 신하들의 개인적 만남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외척을 배척하고 황관을 정치에서 배제했어요. 그리고 종친들에게 그 권한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중서대를 개편하는데 조예 때에는 이 중서대가 완성되면서 황제의 대변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신탐이 부친 신비한테 중서대 애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서대의 중서정교랑 여의를 기용해서 대성 호족들 고씨의 승상 고홍, 주씨의 주거 이런 애들을 제거하려 했죠. 촉 같은 경우에는 한해의 전통적인 편제를 지켜서 내조의 중서대를 개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관, 황호가 정치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재가 한 두 번째가 바로 매간 매직이에요. 서원에 관직을 파는 관소를 세웠다. 서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무죄에 청구됐다. 일단 이 서조로 부릅니다. 가면 딱 가격표를 내놔요. 그 돈을 지불해야 임명되었다. 시세가 녹질 1석당 1만전이라 2천석짜리는 2천만전 4천석짜리는 4천만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중에서는 사실상 명호화된 관내우 있죠. 이때 관내우는 봉토가 없는 말 그대로 명호예요. 500만전입니다. 500만전만 있으면 후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덕망 디스카운트가 또 있습니다. 그 덕망이 있으면 깎아준다. 바로 사마직이 또 임명을 빌미로 서조로 불려가서 돈을 요구받죠. 그자는 청렴하다. 디스카운트 300만전 해줘라. 사마직이 관직을 받지 않자 억지로 받게 합니다. 돈 있는 거 다 한다 하면서. 그래서 사마직은 억지로 부임하다가 결국 수치심에 자결해요. 이때 영재가 잠시 매관매직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양호의 조부 양속 같은 경우에도 태위 임명 사자가 왔는데 이걸 알고 낡은 옷 한 벌을 내놓죠. 이걸로도 살 수 있냐? 영재가 꺼지라 합니다. 참고로 역경루의 매간매직 프로세스는 평등합니다. 월 3,990원, 그중 구글 승성께서 수수료 45%인가 가져가십니다. 매달 멤버십 전용 영상 2개씩 올라가니 많은 가입 바랍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심지어 이민족 슬레이어 단경 같은 경우도 돈을 내고 자리를 유지했어요. 게다가 영재가 상공 임명까지 손을 댑니다. 상공은 대신들의 서열에 따라 그 차례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사마소가 제갈탄을 사공에 임명한다 하니까 다음 사공 자리는 왕창 차례인데 왜 나를 임명하냐, 나 이조시켜서 죽이라는 거구나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사공은 왕창이 돼요. 이 3공의 자리까지 돈을 받고 팔아제끼니 사도 양사가 한마디 하기도 하죠. 참고로 양사는 양표를 낳고 양표는 양수를 낳았죠. 제갈량 친구 중에 최주평이라고 있죠. 그의 부친 최열이 사도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영재가 이걸 500만전을 받고 팔았어요. 임명하는 자리에서 영재가 탄식을 합니다. 아, 저거 1000만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고를 해준 건데 애들이 하도 더 깎아주라 해서 팔았더니 괜히 팔았다. 옆에 있던 후공 한 명이 저런 사람은 원래 관직을 사지도 않는다. 관직을 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 아니냐 말합니다. 아녀자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었던 거예요. 돈을 받고 자리에 오른 자들은 그 본전을 채우려 했겠죠. 정치가 이러니 영재 때 파촉에서 7대성이 난을 일으키고 판순 지역의 이민족들이 난을 일으켰다 해서 판순족의 난이라 할 수 있는데, 게다가 황건적의 난, 오두미독, 북궁배곡, 한수, 변장, 장순의 난 등 큼지막한 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황건적의 난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습니다. 그 사도 양사가 일찍이 장각 저놈 수상하니 추포해야 된다 상소했어요. 영재가 이걸 말을 안 듣다가 난이 발생하니 또 양사를 불러 대책을 묻습니다. 그러니 양사가 우두머리만 잡아 족시고 가담한 백성들은 용서해야 된다. 이건 우두머리만 잡으면 자연이 와야 될 거라는 거죠. 수배를 걸면 그 내분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계책을 말한 건데, 그런데 당시 황건적의 난에 그 중상시들도 가담을 하다 발각됐었거든요. 오히려 영재가 양사를 의심합니다. 너도 가담했냐? 왜 봐주라 하냐? 바로 양사를 파직해버리는데 뒤늦게 그 일전에 양사가 올린 상소를 보고는 쟤는 일찍이 장각이 수상한 놈인 걸 알았구나, 가담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직을 내렸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균이 영재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게 다 중상시들 때문이다. 그들의 친족들이 주와 군을 장악하고 수많은 이권을 독점하여 백성들이 장각을 따르게 된 것이다. 바로 그들의 목을 쳐야 된다. 이 상소를 영재가 환관들한테 보이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 환관들이 영재한테 빌면서 돈을 바쳐요. 부디 군자금으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니 영재가 오히려 상소를 올린 장균을 죽입니다. 황건적에 난 토벌 후에 영재가 한 번은 기주로 순행을 가요. 황건적 피해 상황도 보는 등 나름 정치 행보를 한 건데, 당시 기주저사 왕군이 영재를 패하고 합비율을 세우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황건적하고 흑산적 들어왔다, 병권을 소집해야 한다. 참고로 당시 자사는 병권이 없죠. 그런데 유사시에 각 군태수들의 병권을 소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병권을 소집한 상태였어요. 이때 영재가 온 김에 고양시 한번 가자, 하간에서 하루 묵으려 해요. 그런데 태사가 점괘가 불안하다, 그냥 돌아가시지요. 이 내막에는 점괘는 그냥 정당성 확보 차원이고 왕군이 이놈저놈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 평원 명사 도구홍이라든가 심지어 조조도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도구홍, 화음, 조조는 가담을 안합니다. 여기서 정보가 샜겠죠. 아무튼 가담한 인물들이 허유, 진일 등인데, 이 진일이 이번 영상 앞서 언급된 진번의 아들이에요. 진번은 두모와 함께 환관들한테 완전 몰락했죠. 그래서 이 모반이 두모 일당의 몰락과 그에 대한 보복의 그 배경이 있다 추측하는 겁니다. 영재는 그 즉시 왕군의 병권 해산을 명령하고 왕군은 자결합니다. 그런데 영재가 이 모반에 대해서 뒤처리를 안 해요. 그러니 허유도 멀쩡히 살아서 나중에 원소 진영에 들어가죠.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유계와 유총이에요. 영재가 제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죠. 발효왕 유계가 모반의 모함을 받고 그 집안이 아예 풍비박산이 나요. 이건 사실 당시 중상시 왕고가 꾸민 일입니다. 뇌물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되어 있어요. 유계가 왕작을 잃었는데 왕보한테 이거 도와주면 내 5천만 전 줄게. 그리고 유계의 왕작이 복권됩니다. 그런데 돈을 안 줬어요. 야, 너 뭐했냐, 이 왕작 너 덕분에 회복한 게 아니다 하고 쌩까버립니다. 이게 환제 때 일이에요. 그런데 영제 때 와서 왕보가 중직에 올랐죠. 바로 모함해서 보내버립니다. 발해왕 유계 본인과 자녀 70명이 죽었다 되어 있어요. 이게 전술한 왕보가 영재한테 미운 짓을 한 거예요. 당시 어린 영재는 유씨 황족이 이렇게 환관들에 의해 도륙되는 걸 좋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본인부터가 기주 변방의 왕도 아닌 제후였죠. 약간 감정이입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정황이 많이 보입니다. 황건적의 난 때 일부 유씨왕들이 볼모가 돼요. 황건적들이 얘들 몸값을 요구하는데 영재가 이걸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진왕, 유총이 제천송사에 휘말렸었죠. 황제가 아닌 자가 하늘에 죄를 지낸다, 이건 대역죄예요. 그런데 영재는 이것에 대해 죄를 묻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시 왕군이 세우려 했던 합비우가 누군지 기록에는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연히 유씨 반개겠죠. 영재는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지방 유씨 종신들에게는 한없이 인자했다. 대신 기주에는 태선을 거치라 명합니다. 태선은 관리가 적법하게 임명됐느냐, 예를 들면 당시 사무법이라고 있죠. 그 지방 출신이 자기 지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는 불법적인 루트로 관리를 하고 있거나 관리에 부정이 있지 않느냐, 이 모반을 파헤치는 대신에 기주저사가 주도한 모반이니 나 기주관리들 못 믿겠다, 한번 감사를 하자. 여기에 불똥맞은 게 유비입니다. 유비가 당시 기주 중상국 안현에서 현의를 하고 있었는데 유비도 감사 대상이 됐고, 그래서 도구를 때려 죽이고 도망한 겁니다. 암튼 이 태선의 목적은 첫째가 모반도 있었고 하니 한번 판을 갈자. 두 번째가 바로 매간 매직이겠죠. 그 수많은 자리가 공석으로 풀리면 그게 다 돈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유비도 이 매간 매직에 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만나려 했는데 당시 도구가 상당히 청렴했다. 도구가 매간 매직에 가담했으면 사전에 안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은밀히 가격표 보여주면서 내 수수료도 얹어줄 수 있냐 했겠죠. 그런데 도구가 유비를 안 만나줬단 말입니다. 참고로 영재가 나름 영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런 매간 매직은 황관들이 주로 하던 일이에요. 이걸 영재가 저거 돈 되네 하면서 빼앗아 버린 거예요. 왕보는 영재가 임명한 중상시죠. 7천만 전을 해먹다가 걸립니다. 사회교위는 감찰의 권한이 있죠. 사회교위 양구가 이를 적발하고 당시 경종윤, 양표가 고발을 합니다. 이걸 영재가 왕보 편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왕보가 처형됩니다. 이때 왕보의 집을 뒤져보니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걸 다 국고로 환수했다 되어 있거든요. 이때 영재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황간 나부랭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냐. 중간에서 뽀찌나 좀 먹는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 직을 팔고 그게 돈이 되는구나. 황관들아, 그거 나도 좀 하자.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재의 매간 매직을 하는 사무실인 서저가 세워진 게 왕보가 몰락한 해와 겹칩니다. 즉 영재는 부정을 저지른 중상시 왕보를 본보기로 조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상적인 임금이라 하면 이런 행위를 금지시켜야 되는데 본인이 해버립니다.
즉 환관들이 해오던 온갖 부정행위들이 그 주체만 바뀌었을 뿐 그냥 지속돼 버리니 나라가 정상화될 리 없죠. 자, 그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제는 왜 환관들을 중용했느냐? 환관들의 태생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조 황문의 환관들은 재물이나 정치적 영향력은 가질 수 있어도 병권은 가지지 못해요. 즉 모반의 가장 중요한 도구를 못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제가 뭣도 모르는 어릴 때에는 환관들에게 휘둘렸지만 장성에서 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영제가 말년에 진짜 개뻘짓을 해요. 물론 매간매직으로 민심을 잃어서 그 많은 모반을 야기한 것도 뻘짓인데 후대에까지 못할 짓을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환관들한테 병권을 준 거예요. 영제가 죽기 1년 전에 서원 8교회를 창설하는데 이게 사실상 영제의 직속 부대이면서 금군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수장에 환관을 앉힙니다. 바로 소왕문 건석이 수장이었죠. 이 소왕문이라는 직급이 황문에서 높은 직급이 아니에요. 그냥 건석이 무력이 세다 해가지고 맡은 건데 결국 중상시들의 통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이 건석이 금군의 병권을 가지게 되면서 하진이 대장군인데도 정원을 시켜서 맹진을 불태우고 그것을 흑산적의 소행이다, 자작극을 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게 흑산적 토벌을 명분으로 지방병권을 소집하려 한 겁니다. 그래서 동탁도 불러들이고 하죠. 게다가 장류한테 하북 가서 병사 1000명 모아라. 하북의 유비가 도구 때려 죽이고 도망다니는데 부곡들이 한 몇백 명 있다더라. 그래? 사면시키고 여기 오라 해라. 다 그런 이유예요. 물론 역사가 그리 돌아가진 않았지만 만약 원소가 환관들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헌제도 결국 환관들의 병권에 유폐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다. 참고로 소제가 먼저 즉위를 했다가 동탁한테 폐위당하죠. 근데 원래 환관들은 유협, 즉 헌제를 세우려 했었어요. 이게 사전에 그 하진한테 발각이 돼서 소제가 즉위한 건데 하진이 죽은 시점에서 원소가 환관들을 정리 안 했으면 소제는 환관들에 의해 폐위당할 운명이었습니다. 소제 유변은 하진의 조카예요. 하진을 손봐버렸으니 유변과 환관들은 같이 갈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거든요. 역사에 환관들이 병권을 잡고 잘된 바가 없습니다. 송나라 때 정강해변으로 끌려가는 황제 있죠, 휘종. 이 휘종도 환관인 동관한테 병권을 줬어요. 이 동관 같은 경우는 수염이 조금 있었다 해서 거세환관이 맞느냐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금군이 아니라 전방 병권을 줬는데 사실상 정강해변을 야기한 인물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영제의 뻘짓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목제도를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종신들을 보냈다. 원래 주의 자산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병권을 가질 수 없다 했죠. 그런데 주목은 병권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이 정책도 사실 유언의 사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유언이 촉에서 천자가 난다는 동부의 말을 듣고 지금 세상이 혼탁하니 덕망 있는 종신들을 주목으로 각 주에 파견해야 된다. 처음에는 찝힙니다. 근데 보니까 막 태수나 자사들이 현지인들한테 죽어나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으니. 그래서 그 논의가 재점화되고 영제가 그렇게 해보자. 익주에 유언이 가고 형주에 유표가 가고 유주에 유우가 가는데 그나마 제대로 한 건 유우밖에 없습니다. 유우가 공손찬한테 죽었지만 그가 왜 공손찬을 적대했냐면 공손찬 저놈 북쪽 애들 삥 뜯은 전리품 조정에 바치지도 않고 지 세력을 키우더라. 상당히 수상하다. 훗날 황실의 근심이 될 놈이다. 그래서 공손찬을 견제한 거예요. 물론 불과 수백에 10만이 털리고 날아갑니다. 나머지 유언이랑 유표는 각자 익주랑 형주로 가서 황제 노름했어요. 천자의 술에 천대를 만들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등 황제 코스프레를 하죠. 즉 종친의 명함을 딴 강력한 군웅만 더 키워준 꼴이 되었다. 그리고 영제 유갱은 30대의 젊은 나이로 죽어버립니다. 온갖 똥을 다 싸놓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기는 삼국지 컨텐츠가 있을 수 있었다. 과연 군웅들의 할배라 할만하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조은이 깨우며 이르기를 영제 통무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빼꼼 돌아보며 답하니 그 플레이어블 무장도 아닌데 해야 하오? 해야 하오. 이에 손찬이 형이 주섬주섬 일어나 답하니 먼저 영제는 수많은 난을 야기했으나 또 다 토벌하긴 했어. 5개의 침략도 약탈 수준에서 마무리했고 파촉 7대성의 난, 즉 파순족의 난도 유야무야 완화시켰으며 황건적의 난과 변장의 난도 결과적으로는 토벌하였어. 다만 이는 그의 공의를 할 수 없고 그나마 제정신인 신하들과 황보숭의 공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황건적의 난 때는 당시 황건적의 군세가 총 36방 즉 수십만에 달했음에도 주중과 황보숭, 노식 세 중랑장에게 총 5만 남짓의 병것을 줘놓고 토벌하라 하였어. 위명제는 좋은 계책도 병력에서 나온다 하였어. 이에 어찌 그의 공을 논할 수 있단 말이오. 그의 통솔은 35를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그는 놀고 먹느라 단명했어. 무예와 거리가 먼저요. 무력은 40을 책정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치력은 어떻소? 이제는 잔머리는 좀 있어. 환관들을 벌하라는 상소를 빌미로 오히려 환관들의 삥을 뜯고 상소를 올린 자를 죽여버리니
중간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중상시 왕보를 본보기로 처형하면서 매간 매직을 제도화하여 본인이 그 이득을 취한 게 그 사례요. 다만 대개로 통치의 기반을 세우거나 지력을 보여준 바는 없어. 지력은 50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황관들에게 병권을 주는가 하면 종친들을 대놓고 군웅질 하나 떠밀었으며 무엇보다 매간매직을 제도화하여 정치를 혼탁하게 하였어. 이에 황건적의 난을 비롯한 수많은 난이 일어난 것이요. 그의 정치는 삶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보통 혼, 환, 영 이런 류의 시효들은 암군 중에서도 나라를 망친 자들을 뜻하고 죽어서도 미움받았고 그가 살았을 때도 뜻있는 대신들의 수많은 지적과 상소를 받았어. 유비가 제갈량과 환제와 영제를 논할 때마다 한숨 쉬며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다 하지 않소. 이에 그의 매력은 10을 주도록 하겠소. 이에 조은이 안색을 바꾸며 말하길 장군은 나의 분량을 늘려주시오. 공선범 장군이 와병하는 이때 역경로 백성들 사이에 나 조은의 건강 이상설이 놀고 있어. 내 이미 노장이나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것을 요구하며 아직 건재하니 이는 마치 조나라 연파가 늙어서도 건재함을 보이기 위해 과식한 것과 같소. 이런 헛소문은 원본초와 같은 적들에게 오판을 야기할 수 있으니 장군께서는 나 조은을 역경로 꽁트 매화에 등장하게 하여 건재함을 널리 선전하여야 함이 옳소. 이에 손찬이 형이 의아하며 연파는 공을 세웠는데 그대는 밥 축내는 것 말고 어떠한 공을 세웠소? 일전에는 관정 그저와 짜고 고양이용 멸치 한 봉지를 다 털어먹었잖소. 노식은 두모에게 공도 없이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관직을 사양하라 조언하였소. 그 말을 듣지 않은 두모는 어찌 되었는가? 그리고 그대는 나의 맹우 엄백호한테나 좀 짓지 마시오. 10년을 넘게 봤으면 이제 안 지질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에 조은이 화를 내며 내 원소를 만난 곽봉용의 심정을 이제 알겠도다 소리치며 태청하였다. 이에 손찬이 형은 혀를 끌끌 차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삼국지 군웅들의 할배 영지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